독서법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반드시 종이책으로 읽는 것이 좋다. 지금 시대는 대세가 전자책, 오디오 책이다. 한 번에 한 권만 읽어야 한다.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좋다. 등등등 여러 이야기가 있죠. 저도 독서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독서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분당한쌤입니다. 우리의 삶에 독서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등 성공한 글로벌 리더들도 입을 모아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저 역시 독서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가 주는 이로움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금까지도 어떤 판단의 기로에 놓여 있거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서점으로 가는 경우가 아직도 저는 많아요.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다 보면 항상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점은 제가 했던 모든 고민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앞서서 했던 고민들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 역시 앞서서 인생을 살았던 수없이 지혜로운 많은 분들이 이미 찾고 정리까지 해서 열심히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 때나 책을 통해 해결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찾은 해결책들은 대부분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책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기도 하지만요. 길을 잃고 있을 때 확실하게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놓치고 있었던 부분까지 알게 해주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다 좋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 같아요. 한 권의 책 속에 담긴 글들이 모두 좋은데 현재의 나한테 와닿는 것은 사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닿으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가치관이 바뀌게 될 수도 있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로움으로 가득한 읽기는 평생에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조력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독서법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책은 사서 봐야 하고 종이책을 보는 것이 좋다. 아니다. 전자책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저는 이런 논의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답은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쏟아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논의하려는 것이 책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것인지 쏟아지는 이야기 속에서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제 구독자님들은 이미 잘 아시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약간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종이책이 좋다, 전자책이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모든 책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부터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한 작가의 생각이 온전히 반영된 완성된 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많은 정보를 담은 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야겠죠. 문학인지 비문학인지, 문학 중에서도 시인지 소설인지 아니면 고전인지, 비문학도 철학인지 경제인지 역사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건지 그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예전에는요. 글을 접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신문, 잡지, 책 등 인쇄 매체들이 저희가 글을 접하는 대부분의 경로였죠. 요즘에는 온라인의 발달들 때문에 이러한 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책이라는 이름의 정의도 이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책을 사야지만 얻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정보들의 수십 배에 달하는 내용들이 이제 스마트폰 접속만 하면 쏟아지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어요. 책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들을 가득 담은 글들도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등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책 대신에 태블릿을 먼저 접하는 아이들이 많죠. 물론 기본적으로 저는 종이책을 선호하기는 해요. 종이책을 만지고 들고 다니면서 읽는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교수님들의 말처럼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중간중간 내 생각을 정리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저는 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판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도 있고요. 때로는 주어진 정보를 왜곡 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죠. 보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라면 사실 비판하고 이런 방식도 괜찮지만 보편적인 지식이 없이 자신의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궤변으로 이어지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책의 내용을 온전히 잘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전자책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상황에 맞게 읽고 있습니다. 종이책도 선호를 하지만 정보들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는 전자책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운전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또 잠이 들면서도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는 오디오북으로 듣기도 해요.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이자 기업인인 워린 버핏은 독서 광으로 유명하죠.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읽는 것에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그가 읽는 내용은 단지 한 권의 책에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책, 사업 보고서, 기획안, 하루에 5개의 시문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주제도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워린 버핏은 읽는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둡니다. 책만이 아니라 문서, 신문 등 읽을 거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글이 쓰인 방식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얻는 효과도 다르지만 어느 하나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문해력을 갖추게 되면 모든 글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읽는 글들이 서로 연관이 막 되어서 서로 다른 매체의 특성을 넘나들면서 연결되기 시작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종이책이냐 전자책이냐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서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독서법은 뭐가 좋을까요? 먼저 여기서 독서라는 것의 범위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책이라는 형태의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읽어야 하는 모든 글로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글을 읽는 방법, 독서법은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독서에 대한 즐거운 경험. 아니 이거 말고 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즐겁다는 부분을 좀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독서에 대한 유용한 경험, 이로운 경험, 긍정적인 경험 이런 말로 다 바꿔도 좋겠습니다. 이롭고 긍정적인 경험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모두가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나 자신이 독서에 대해서 어떠한 효용도 인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면 독서를 하고 싶을까요? 독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들 말고 내 자신이 스스로 독서에 대해서 즐겁고 이로운 경험을 해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독서가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왜 중요하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지 학업에 도움이 되니까, 독서를 하게 되면은 똑똑하게 성장한다고 하니까, 사고가 확장된다고 하니까, 뇌가 발달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비문학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대학에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러한 어떤 막연한 생각들로 독서를 강요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100이라면 사실 이런 것들은 1, 2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나머지 98을 포기하고 1, 2를 얻겠다고 무리하게 방법을 강요를 하다가 결국에 평생 책도 글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 1, 2마저도 얻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독서를 학업에 연결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게 학업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려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과목을 제대로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독서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스승, 조력자, 친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억지로 학업과 연결을 시켜서 강요하는 순간 스승도 조력자도 친구도 빼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 공룡책만 본다, 자동차 책만 본다, 동물책만 읽는다, 비행기 책만 읽는다, 소설만 읽는다, 역사책을 보는데 자꾸 만화로만 보려고 한다, 한 권만 계속 반복해서 본다,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빠르게 후루룩 읽어서 놓치는 게 많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쉬운 책만 읽으려 한다 등등등.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읽으면 안 되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책이 아니라면 위에 말씀드린 책들은 그 어떤 방법도 상관이 없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독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서법이 가장 좋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CEO들, 학자들의 독서법을 보면요.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읽기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책을 집중해서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는 게 낫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러 권을 병행해서 보는 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권을 온전히 끝나기 전에는 그 다른 어떤 책도 보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무엇이 틀렸나요? 그 어떤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죠. 근데 그 다른 것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은 2개 정도가 있죠. 첫째는 글 읽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 둘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읽는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선행이 되어야 될 거는 글, 그리고 책, 이것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딱 막히게 되면 적극적인 독서로 갈 수도, 나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요, 권장도서, 필독서 다 좋아요. 근데 권장은 하더라도 강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독서에 대한 좋은 경험, 긍정적인 체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글과 책 그 자체를 좋아하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저는 지나친 염려, 걱정, 불안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그 자체로 귀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당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